성공재테크 김종갑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겨울 소폭 하락, 하반기 대폭등, 이번에도 반복될까? 역사는 돌고 돌듯 부동산도 돌고 돌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겨울 소폭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대폭등, 이게 또다시 반복될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2017년 나왔습니다. 18년, 19년, 20년까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 16년이고 2016년 이때 박근혜 정부 때 831 대책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0이야, 0. 0이라는 말은 집값이 이제 제로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0을 기점으로 지금 오른 게 많아요, 떨어진 게 많아요? 폭등한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비싼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막판에 뛰었죠. 그런데 831 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추락을 합니다. 겨울에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폭등을 합니다.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마무시하게 뛰죠, 집값이. 그래서 82 대책이 나옵니다. 역시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자, 그런데 또 뛰죠. 조금 빠진 듯 하다가 또 폭등이야. 2018년 9.13 대책 나왔죠, 여기. 이때는 좀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올라간 거에 비하면 세 발이 피지만, 그러다가 작년 2019년 12월 16까지 이렇게 날아가요. 11.6 대책 나오니까 그때서 빠져요. 또 소폭 빠진 다음에 0m로 소폭 빠진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6.17, 7.10, 8.04 대책까지 나와서야 불이 꺼지고, 현재가 어디냐, 여기에요. 0 약간 위쪽이에요. 아직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0 약간 위쪽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뭐 어떻게 갈 거냐, 여기서 폭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흐름이 꺾이는 거라서 아마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아마 겨울 중으로 A처럼 폭등을 할 거냐, 이제 아니다, 이번에는 대세 하락한다, 너무 많이 뛰어서 B로 그냥 몇 년간 추락할 것이냐의 어떤 분기점,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A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B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그렇죠, A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떨어졌다 올라갔죠. 떨어졌다 올라갔죠. 떨어졌다 올라갔죠. 그럼 얘도 무슨 근거로 또 떨어진다고만 할 수 있어요?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좀 이때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집값을 좀 방치했다라는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죠. 왜? 이렇게 폭등했을 때만 대책이 나왔잖아, 종합대책이요. 어찌됐거나 아무튼 이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6번째 상승 반복 패턴이 이어질지,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대세 하락 5년간 폭락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아파트 향후 전망인데 동조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집이 이렇게 회복기가 있고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호황기가 있고, 가장 꼭대기 쪽인 침체 진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시작인 침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완전 추락한 불황기가 있고, 이제 가장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회복 진입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묶어봤더니 제일 위험한 침체 진입기가 이 상투장이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세종입니다. 바로 여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집값도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완전 바닥 상황이라서 좀 더 많이 뛸 곳들이 어디냐? 호남, 광주, 강원도, 제주, 바로 이곳들이 이제 좀 뛰고 있거나 바닥 침체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좀 더 이제 올라와 가지고 탄력을 좀 더 받을 곳들은 충청, 경상, 울산 이 정도고, 이제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좀 더 이제 많이 얼마 더 뛰면 좀 위험할 곳들이 부산, 대전, 천안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방 쪽은 그나마 조금 무난해요. 뭐 부산도 비싼 곳 일부 빼고 대구도 비싼 곳 일부를 뺀다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위험한 곳은 수도권하고 세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계절로 따지면, 자, 봄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부산, 대전, 충청, 대구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직 절정까지는 안 가는데 막 달아오르고 있는 곳들. 자, 여름입니다. 여름은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이제 머지않아서 열기가 식을 곳들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이제 상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가을 차가움을 지나서 겨울 바닥장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막 오르고 있는 곳이거나 바닥을 뜻하는데, 호남, 광주, 강원, 제주, 이처럼 벌집 순환무형이 됐던 계절 순환무형이 됐던 사이클이 이러한 형태다. 2016년, 2017년, 18년, 19년, 20년 겨울에는 소폭 하락, 하반기에는 대폭등. 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겨울 소폭 하락과 하반기 대폭등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서울과 1, 2기 신도시는 2013년부터 무려 7년간 꾸준하게 약 100% 이상 올랐고, 경기도와 인천은 2017년 이후 단기간 서울 절반 정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방은 세종시와 광역시 중심으로 크게 뛰었고, 수도권과 사이클 반대로 2010년부터 가격 상승이 커졌으며 최근 다시 오르는 중인데, 광역시의 특징적인 어떤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에 비하여 상승폭이 아직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후에는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해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무섭게 치솟던 집값이 2, 3개월 간격을 두고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죠.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 거래 급감이 몇 달간 지속되다가 매수자 실종으로 가격이 소폭 내려갔지만 약발이 떨어지면서 하반기에 반복적으로 폭등한 거예요. 정부가 집값을 확실하게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상승장의 종합대책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아예 하락장의 추가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때까지 방치한 것이 좀 아쉬워요. 셋째, 2021년 5월이 부동산 대폭등과 대세 하락의 변곡점이에요. 2020년 그 6.17 그리고 7.10, 804 대책이 연이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폭등하던 부동산 상승세가 크게 꺾이고 현재 아마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추세라면 11월 기점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1에서 4월 하락폭이 아마 확대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 하락폭이 커지면 당연히 어디가 뒤따라가겠어요? 수도권, 지방 집값도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략 2020년 5월 달을 기점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질지, 또는 예전 5번 반복된 퐁당퐁당 있잖아요. 폭등하고 소폭 빠지고 폭등하고 소폭 빠지고, 이게 하반기 대폭등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밑줄 쫙! 첫째,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겨울의 소폭 하락, 하반기 대폭등, 이게 반복되었다. 둘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후에는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셋째, 2021년 5월이 부동산 대폭등과 대세 하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90년대 패션이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패션도 10년, 2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부동산의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아는 것만이 성공하는 재테크의 길입니다. 이걸 사이클이라고 하죠. 김용갑의 성공 재테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